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 봄내 예술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요. 활기찬 봄날 봄내 예술제와 함께 춘천의 봄을 만끽해봅니다. 태백시 구문소동에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전하고자 모인 이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4년째 사랑의 행복 바구니 도시락 배달을 이어오는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주인공. 손수 준비한 반찬에 인정까지 가득 담은 봉사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돈벌이보다 힐링을 제공하고자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학성동 길모퉁이 한켠에 위치한 이 공간에서는 도서관처럼 책을 빌려줄 뿐 아니라 시네마 토크와 에세이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불우이웃 돕기 위한 특별한 플리마켓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희망을 판매하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4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제가 네. 낮에 전화 한 통을 받았었는데요.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이상한 전화요? 네. 명수 씨에게 전화로 누군가 괴롭힌 겁니까? 그런 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비슷해요? 전화해서 네. 돈을 입금하라고 하길래 이건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끊긴 했는데 저도 깜빡 속을 뻔했다니까요. 의심을 해서 끊으셨다. 그럼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요즘 특히 보이스피싱이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평균 한 두세 건 정도의 보이스피싱 전화는 꼭 받는 편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 코로나19 방역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보이스피싱의 양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 재난 지원금을 담당하는 각 금융업체처럼 속여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6.1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 여론조사 전화. 그 전화에 참여하면 경품을 준다는 식으로 사칭을 해서 또 역시 개인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 있죠. 같습니다. 걸려온 전화에게서 금융기관이다 혹은 수사기관이다, 지인의 관계자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네. 의심부터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명수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오후에 걸려온 전화를 보고 듣고 의심해서 끊었다.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입금을 해라,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런 건요. 일단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전화를 바로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의 방지는요. 네. 의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의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갈수록 네네.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이 되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를 일단 끊으시고요. 112 경찰청이나 1332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시면 피해를 막아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로 재밌게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네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도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명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이스피싱 같은 여러 가지 좀 황당한 일을 겪으신 그런 사연도 좋으니까요. 어떤 것든지 좋습니다. 에피소드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을 네. 정말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가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상이 회복이 되면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는요, 정말 다양한 문화예술을 한꺼번에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르를 한꺼번에 네. 섭렵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춘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지마! 가지마! 이제 가면 언제 오니? 가지마! 이정경 리포터, 뭘 그렇게 아쉬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끝나가는 봄이 아쉬우시죠? 하지만 또 다른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또 오고 있어요? 네, 무슨 봄이? 춘천의 또 다른 봄! 봄내 예술제가 왔습니다!
문화도시 춘천, 예술이 흐르는 봄내 속으로. 봄내 미술전이 열리고 있는 춘천 미술관입니다. 와, 예쁜 작품 진짜 많다. 작가들의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림은 물론 조소, 공예, 서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동심이라는 작품인데요. 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민들레씬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뻐요. 어때요? 좀 동심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몇 살? 7살. 이번 봄내 미술제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 봄내 미술제는 기성 작가님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그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었던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예요. 그래가지고 심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내가 전시를 하고 싶고 내가 그렸던 거를 발표하고 싶다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이런 전시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전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문 예술인보다 일반 시민이 작가로 더 많이 참여한 전시인데요. 작품 수준이 꽤 높네요. 이거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 그림 의도 혹시 맞춰보겠어요? 그림 의도요? 네. 제가 보기엔 약간 뭔가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뇌세포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어떻게 좀 제가 잘 해석했나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비슷했나요? 그래도 비슷한 게 어디야? 막말했는데 무슨 건가요 이거? 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조금 유기적으로 저만의 모양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2학년 때인데요. 네. 제가 음주를 좋아해서 좀 술 먹고 쓰러진 제 친구를 형상화해서 보시나요? 여기 남친 아닌데 짝사랑이었는데 여기거든요. 이게 유달리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뭔가 심오하달까? 품이 느껴진달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해합니다. 네. 톡톡 튀는 대학생 작가의 표현법이 정말 재밌는 작품이네요. 전문가 못지않은 작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아마추어 작가들의 신선함이 더해져 각기 다른 화풍을 볼 수 있는 풍성한 전시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고 가까이 근접할 수 있고 그네들의 어떤 그런 내면의 그런 어떤 속삭임을 듣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술적으로 많이 좀 발달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봄내 예술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는 기회. 시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예쁜 사진이랑 그림이랑 같이. 초록초록해진 산책로를 따라서 길을 걸으며 만나는 시와 수필 작품들. 풍경과 예술의 조화가 절묘한데요. 오늘은 나도 시인.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나도 시인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시민들이 시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저도 한번 시 여기서 써볼 수 있을까요? 리포터가 미인이니까 미인으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또 제가 올 줄 알고 이렇게 네. 주제가 또 딱 맞게 또 주어졌네요.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고민에 빠진 미인 이정경 리포터. 고시고 온 것보다 더 힘들어. 미인이 아니어서 너무 미인이다 보니까 미인을 치지 못하는 거지요. 말을 왜 더듬으시지? 왜 더듬으세요, 아버님? 내가 미녀긴 한데 이거 어떻게 시를 한번 기가 막히게 담아내볼까?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세요. 아니 주제는 딱 맞아요. 주제는 이보다 더 딱 맞을 순 없어요. 일단 뭐라고 쓰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시가 나올까요? 다 썼어요, 어머니. 읽어보세요. 미인. 서울에서나 춘천에서나 자체 발광. 그녀의 이름은 미인. 까만 방송국 놈. 보는 눈도 없지. 이 양반 얘기하는? 이 양반? 맞아. 여기로 보나 저기로 보나 미녀구만. 쌍꺼풀 수술했대요. 쌍꺼풀 수술했어요? 그랬대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요즘 쌍꺼풀 수술은 뭐. 그럼요. 쌍꺼풀 수술한다고 다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쌍꺼풀 하셨죠? 아유, 당연하지. 아, 어머, 감사해요. 선글라스 썼잖아. 나도 옛날에 찍었어. 아, 뭐야? 아니. 시와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는 또 다른 예술가들. 시민들이 시를 쓰면 나만의 멋진 시와 작품이 됩니다. 이정경 리포터의 첫 시와 작품이네요. 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잘 간직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을 경험하는 기회인데요. 이번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미술 체험들. 간단하지만 신기한 체험입니다. 얘들아, 재밌니? 저기 사진 찍는 데 있어요. 오! 공지천 공원에서 가족 사진을 그것도 전문 사진 작가가 찍어준다고요? 그것도 무료로?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자, 촬영해요.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밖에서 시민분들 사진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좀 하시게 되셨어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춘천 봄내술제 일환으로 무료로다가 가족 사진 촬영을 해주는 거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네, 저도 찍는 입장에서도 기분 좋고 또 사진 예쁘게 나왔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뿌듯해요. 또 한번 해볼까요? 네. 나는 미인이다. 얼핏 봐도 잘 나온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바로 인화해서 액자까지 선물이 따로 없네요. 기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아, 예뻐요. 진짜 잘 나왔어요. 우와. 하나의 개나리꽃 같은 모습이 잘 어우러져서 너무 잘 나왔는데요? 저희 접수진에 이렇게. 모델도 좀 열일한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춘천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봄내 예술제. 다양한 장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인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의 행사도 많이 참여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날씨도 좋고 아이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다양한 예술의 세계, 예술과 낭만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 춘천. 봄내 예술제가 있어서 춘천의 봄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네, 연극, 미술, 국악, 사진, 그리고 문인, 무용의 음악 공연까지. 대단합니다, 진짜. 5월 내내 네. 매일매일이 축제였던 봄내 예술제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네네.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무엇보다도 전문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선물 종합 세트 같네요. 네. 그렇죠. 자, 봄내 미술인전은요 25일까지 계속되고요. 예술제는요 31일 봄내 음악회를 끝으로 해서 이제 막이 내려집니다. 시간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요 꼭 한 번씩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달이기도 한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고 쓸쓸한 분들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네.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알뜰 살뜰히 챙기는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그 주인공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향기 나는 생명을 서로 꽃피우는 실록의 계절. 태백시 구문소동에는 오늘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진원지는 바로 구문소동 주민봉사 작업장.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들과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인데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을 함께여서 할 수 있었습니다. 구문소동 마을에는 지금 사랑이 넘칩니다. 김치하고 뭐. 예. 아유, 잘 소금하고 갖다 주셔가지고. 함께 모은 온 마음이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로 피어난 반찬 나눔 봉사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태백시 구문소동에 손맛 좀 낸다는 어머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한솥 가득 돼지 불고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성스레 준비해 늦지 않게 배달을 가야 한답니다.
우리 동네 지금 부녀 회원들은 우리 동네 진짜 자랑입니다. 일도 많이 하고 너무 잘해요, 일을. 반찬도 잘 만들고. 우리 태백시에서 소문났어요, 구문소동 음식 잘하는 거는.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가지고. 구문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열무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무 특별히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여기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1년에 한 6회 정도 저희 동 직원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독거노인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따뜻한 우리 동이 되지 않을까. 20명 넘는 봉사자들이 오늘은 잠시 생업을 제쳐두고 모였습니다. 반찬 나눔은 4월부터 시작해 올해 2번째로 횟수로는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음식을 뚝딱 해내는 어머님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뭐 태백제 같은 거 많이 하고 했으니까. 태백제? 네, 태백제, 경로잔치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다 해서 어른들 대접하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엔 이렇게 태백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청년이었던 것 같던 시절. 그때도 이렇게 다 같이 나와 먹으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도 축제에도 내 동료와 이웃들을 먹이고 어르신들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매일이 잔칫날 같았습니다. 국밥처럼 뜨끈뜨끈 넘치는 애정으로 서로 어울려 생활하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그 시절 그 많던 행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내 좋은 이웃과 함께 정 나누고 밥 나누고 살았더니 행복해지더라는 이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구문소동이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맛깔나는 우엉조림에 시원한 열무김치, 뜨끈한 돼지불고기까지 허기가 몰려오는 시간 속도를 냅니다. 하나 둘 손 보태다 보니 꾹꾹 눌러 담은 도시락이 쌓여가고 도시락 수만큼 뿌듯함도 쌓여갑니다. 보람도 있고 행복하고. 행복해요? 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배달의 기수들이 등판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반찬을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담아서 배달까지 해드리는 것까지 이제 하는 거죠. 오늘 몇 분이나 배달을 한 50가구 정도 오늘 갖다 드릴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본. 동선을 잘 짜야 빨리 배달할 수 있겠죠. 차에서는 작전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 그거부터 가죠. 저 골짜기? 예, 입구, 네. 계란 건너. 그다음에 김동출 시내 가고. 따뜻할 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뭐 이렇게. 김치하고 뭐. 예. 아유,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밥 한 끼를 나눈다는 건 정을 나눈다는 것. 구문소동 어르신들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집니다. 반찬 오늘 3가지. 반찬이 있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죠. 안녕하세요. 반찬. 근데 왜 이 문을 잘 안 열어주시네? 네? 문을 잘 안 열어주신다고. 안에 비가 뭐- 어두워서.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예. 반찬 전해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죠. 뭐 어르신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참 저희들이 작은 정성이나마 그래도 어른들 보답하는 그 기분은 참 좋습니다. 내 형제, 내 부모님을 안녕하세요. 챙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반찬 봉사 활동. 어르신이신가요? 젊으신 분 같은데? 젊은데 장애인이시라. 네. 아파요. 그중엔 각별한 인연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 옆집에 살았던 이웃사촌이랍니다. 옛날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죠. 동생 마을에 살 때는 진짜 뭐 너무 친절하시고 항상 여기는 꼭 고향 있는 형제들 같이 모여서 꼭 오면은 밥도 먹고 가라 이러고 지금도 여기 오면은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러면은 항상 와서 커피 먹고 놀다 가라 이러는데 내가
좀 바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좀 아쉽죠. 어머니 오늘 그 열무김치 해왔는데요. 예, 고마워요. 열무김치 좋아하세요? 좋아하지만 이빨이. 아, 그래도 국물이 있으니까 열무가. 네, 고맙습니다. 아휴. 밖에 일에 주위에서 자제 좀 가지고 먹고 잘 먹고 삽니다. 네. 어머니 더 건강해지십시오, 어머니. 과거 탄광 사택촌이었던 마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식사하시는 거. 안녕하세요. 마침 반찬 한 가지로 끼니를 때우는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더 늦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더없이 반가운 도시락이었겠죠. 갈게요. 어머니. 맛있게 잡숴요. 감사합니다. 예, 마늘 갖다 주세요. 예. 주시는 것만 먹고 이래.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생각이 많죠. 저도 여기서 있으면서 보면은 참 아직까지도 나도 이제 좀 뭐 젊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래 몸을 다쳐갖고 저래가 있으면 갖다 줘도 사실 챙겨 먹기가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거 보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또 도우미가 와서 그나마 조금씩 해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도움이 없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도움이 없는 분들은 참 억지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잡수는 거 보면은 너무 좀 안 됐죠. 진짜 안 됐죠.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이 좀 안타깝고 너무 참 그런 게 많죠. 근데 그런 거를 자식들도 좀 알면 좋겠어. 자식들이 알아서 이렇다라는 걸 좀 알아서 좀 자주 좀 와서 왕래하면서 부모들을 좀 같이 좀 이렇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오늘 마지막 배달 장소. 밥정이 무섭다는 건 이런 거죠. 이제는 반찬 배달마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약국 같은 게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병원 있고. 병원이가 있어야지. 이번에는 병원도 없고 안 그러고 타고 또 가야 된대 뭐. 여기 그나마 우체국이 있으니 다행이야. 우체국이 좀 없으면 아주. 우체국도 많이 없앤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우리도 우체국에 지금 여기 위기래요, 위기. 사람비가 얼마 안 온다고 우체국도 뭐 얘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없어지면 안 되는.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말벗이 돼 손이라도 잡아드릴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여기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 60이 다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노인은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되면은 좀 젊은 사람들이라도 좀 더 많으면 더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참여하실까요? 오늘도 시내 이곳저곳이 시끄럽습니다. 서로 맞잡은 손에 어떤 마음들이 오갈지 다 알 순 없겠습니다만 태백 구문소동 이 어르신들이 잡고 잡아주는 이 손에 담긴 마음들과 같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동네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이 더 살기 좋은 태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을에서 가족처럼 지내던 분들께서 손수 지은 반찬을 나누는 반찬 나눔 봉사 현장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역시 생업을 미루시고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화면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이 노인을 챙긴다고요. 정말 젊은이들이 부족한 마을입니다. 조금 더 건강하신 분께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좀 약간 숙연해진다, 먹먹해진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더불어서 20년 넘도록 이 좋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감사한 분도 계셨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이런 감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태백시의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하루하루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봉사활동과 관련된 이런 사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사실 선뜻 이 봉사활동을 요 근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 봉사활동, 즉 마음만 갖고 있지 않고 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시절을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 등잔밑부터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가까운 이웃들을 도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따뜻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움 가득 2022 춘천 MBC 5월 개편 프로그램 신개념 리얼리티 예능 강원도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의 특별한 만남 토요일 오전 가구 잡소 최주봉과 함께 떠나는 전국 여행 멋과 맛과 향을 따라가는 금요일 저녁 테마기행 길 16개사 지역 MBC 우수 다큐멘터리 선별 세상을 탐구하는 특별한 시간 금요일 오후 다큐엠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 문화, 예술, 스포츠, 일상의 모든 이야기 월화수 저녁 생방송 강원 365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춘천 MBC 오리지널 웹예능까지 당신의 새로움 춘천 MBC가 함께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까 용석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축하받고 싶으신 일 있으시다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랑거리 있으면요, 더 편하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중계 중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국은 지금인데 경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요.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시면요, 매일 밤 동화 같은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세상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름답고 신기하고 환상적인 모험이 기다리는 곳. 동화 속 주인공들과 만나 꿈 같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어서 와요 친구들. 이 할머니가 동화나라 숲의 요정의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가정의 달. 경주에 해가 지면 동화나라로 떠나는 특별한 문이 열립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5월 내내 펼쳐지는 환상의 나라. 요정들을 만나러 동화 속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경주 엑스포 공원. 그런데 이곳의 낮과 밤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주 엑스포 공원에 어둠이 내리면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풍성하게 해줄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경주 엑스포 대공원의 야간 콘텐츠인 루미나이트를 동화 속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야간 체험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요정을 따라 숨어있는 동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총 1.6km 구간에 7가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화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동심 가득 채우고 동화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이번 여행의 길잡이, 할머니 요정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동화나라 숲의 요정에 놀러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 동화나라에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이 할머니가 소개해 줄게요. 동화나라에 제일 먼저 도착하면 삐에로 친구가 살고 있을 거예요. 삐에로 친구는 아주 장난기가 심하니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짜잔! 안녕, 나는 삐에로야.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누가 나랑 같이 사진을 찍을까?
동화나라에 입장하는 친구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피에로. 독특한 분장과 의상으로 시작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안녕. 나랑 같이 사진 찍어줄래? 네. 찍자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삐에로 아저씨랑 사진 찍을까? 하나, 둘, 셋. 숲속으로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면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달빛 요정 등장. 우와, 반가워. 나 여장님이랑 사진 찍고 갈 거지? 네. 정말? 자, 여기 사이좋게 써볼까? 인기 만점 쉴 틈 없는 달빛 요정. 요정이 이렇게 바쁜 거였나요? 가장 신경 쓰는 건 일단 목소리나 포즈 이런 거. 왜요? 일단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일단 예뻐야 되고요. 그리고 포즈가 예뻐야 이제 사진 찍기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화나라에 오시면 목소리도 예쁜 달빛 요정 꼭 만나고 가세요. 이 동화나라에는 숲속에 꼭꼭 숨어있는 피터 요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숲속을 걸어다니면서 피터 요정을 꼭 찾아보세요. 안녕, 나는 피터야. 나는 꼭꼭 숨어있는 걸 좋아하니까 너네들이 꼭 찾아줘. 안녕. 동화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 피터.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죠. 그런데 숨어있다 놀래길 좋아한다고 하네요. 안녕, 난 피터야. 나랑 사진 찍을래? 우와, 일로 와줘 친구들. 나랑 사진 찍을래? 내 손 잡아줘. 우와, 고마워.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구나. 피터와 만났다면 해적을 만나는 일도 두렵지 않겠죠? 오늘 하루만큼은 요정도 됐다가 해적도 됐다가 동화 속 주인공이 모두 되어보기로 해요. 별빛 다리를 건너서 궁전에 도착하면 잠에 들어있는 공주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주님을 꼭 깨워주세요. 안녕 친구들. 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야. 나를 발견하면 꼭 깨워줘. 그럼 안녕. 반짝반짝 빛나는 다리를 건너 잠자는 공주를 찾으러 가볼까요? 잠에 빠진 공주와 사진을 찍으려면 공주를 깨워야 할 텐데 우리 꼬마 친구들은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공주 깨워주래. 얼른 가서 깨워줘 봐봐. 나를 잠에서 깨워줘서 고마워요 친구. 사진 찍고 갈래요? 동화 속 요정 친구들과 함께 나도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는 밤.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애들이 신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화를 좋아할 나이는 지났지만 다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재밌네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너무 즐겁고요. 멀리 왔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이것저것 너무 예쁘게 돼 있고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화의 세계로 놀러오세요. 동화책에서만 보던 인물들을 직접 만나는 신기한 체험. 아기자기한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는 행복한 시간. 5월엔 동심의 세계로 놀러오세요.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푸른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푸른색 하면 넓게 탁 펼쳐져 있는 바다 생각이 나서 약간 시원하다. 네. 그리고 뭐 물도 이렇게 파란색은 차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갑다.
뭐 하늘 같은 경우 이렇게 맑을 때 파란색이니까 또 뭐 희망차다. 네.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오늘 푸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원주의 이 학성도 골목에는요, 이 푸른색 간판을 지닌 채 여러 가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요. 피디님,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자, 오늘은요. 희망을 만나러 가요. 네? 뭘 만나러 간다고요? 희망이요? 희망아 어디 있니? 무슨 희망을 만나러 가요? 희망이 어디 있지? 여기서 네. 가장 희망적인 곳을 찾아보세요. 가장 희망적인 거? 나무? 어디 있지? 혹시 저거요? 학성동 골목 한켠을 푸른 빛으로 밝혀주는 그곳으로 가봅니다. 학성동 골목 어귀, 푸른 빛에 든 채 간판 하나 없이 자리 잡은 카페가 있습니다.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조심스레 들어선 카페엔 곳곳을 채운 아기자기한 소품과 맛있는 커피가 가득. 지금 여기 카페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하시나 봐요. 네, 오늘 에세이 교실 하는 날입니다. 잘 오셨어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에세이 교실? 아니 오자마자 저도 수업을 듣는 건가요? 일단 앉아보세요. 다행히 한 분이 안 오신다고 해서. 네? 카페에서 에세이 교실을요? 그러고 보니 책이 참 많네요. 날마다 시 한 편을 쓰고 싶다. 날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브라우닝은 그것을 해냈다. 비록 순 많은 눈썹을 하고서 눈을 맞추고 운율을 고민하긴 했어도 그렇다. 하루에 시 한 편.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일어나는 일. 무엇인가 주의를 끄는 일. 아침에 눈을 뜬다. 이윽고 날이 밝는다. 마음은 좋은 구상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피리새 한 마리 내 꽃봉오리를 훔쳐 체리나무에서 날아가는 게 보인다. 온갖 수업부터 받았어요. 일단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 공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밤에 트리 나무에 불을 켜놓고 가거든요. 이 골목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저 골목 끝에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는 분이 여기를 와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카페입니다. 푸른빛 희망을 꿈꾸는 이곳은 양선희 시인의 꿈과 희망을 담은 북카페인데요. 무료 에세이 교실, 무료 도서대여, 작은 음악회까지 날마다 아기자기한 예쁜 행사들이 한가득. 그녀의 꿈을 차곡차곡 담은 공간이죠. 그래서 저희 PD님이 저보고 오늘 희망을 찾으러 간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 희망의 색깔이 파란색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카페에 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 도서 제출장에 책 제목하고 연락처만 쓰면은 원하는 책을 다 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안 가지고 오면 뭐 그분이 그걸 좋아해서 안 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이 그 책으로 인해서 뭔가 성장을 하면 더 좋은 거죠. 아니 그래도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책 반납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모두를 위해 그래 주실 거죠? 나의 여행은 의뢰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여겼다. 가족은 무조건 함께라는 고집스러운 틀을 고수하며 나를 억지로 구겨 넣었다는 것을 그때까지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카페에선 에세이 수업이 주 1회 진행되는데요. 양선희 시인에게 에세이 수업을 받는 현주 씨는 이 카페에서 글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더라도 남편 그대로, 아이들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처음 이곳을 찾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원래 글 쓰시는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직장인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글 쓰는 거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관심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잘 못 써서. 아니요, 잘 써요, 잘. 네, 엄청 감동. 그러면 이렇게 에세이 수업 들으면서 글 쓰시면 좀 어떠세요? 일단 평범했던 글이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으면 입체적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뭔가 나무가 생기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땅에서 뭔가 나무가 자라는 느낌. 네, 그래서 글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무료로 해주시니까 네, 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한꺼풀 벗겨내 그렇게 스스로를 살필 때 진정한 글이 나온다고 믿는 그녀.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 푸른 카페에 찾아오기 시작한 셈이죠. 어라? 카페 구석을 빼곡히 채운 책장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앙증맞은 꼬마 친구가 당당히 책장 앞을 차지하고 앉았는데요. 우리 친구, 이 카페의 책장 주인인가요? 꼬마 친구 서우는 매일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답니다. 아니, 이 카페에 꼬마 친구도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왠지 부끄러워 보이는 서우. 애타는 밀당의 고수입니다. 여기 자주 와요? 혹시 서우가 여기 사장님이야? 여기다 대고 말해주는 거야. 혹시 서우 맞아요? 왜 여기 서우 책장이 있어요? 과연 이번에는? 책 좋아합니다. 바지. 책을 좋아한다고 수줍게 이야기하는 서우. 양선희 시인이 카페 구석 한켠에 괜히 책장을 만들어준 게 아니겠죠? 서우가 이 가게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때를 쓸 때도 엄마가 초록가게 가자 하면 금방 때를 안 쓴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서우가 초록가게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유일한 어린이 단골 손님 서우의 꿈이 이렇게 한 뼘 또 자라납니다. 오후가 되자 초록가게는 또 다른 변신을 합니다. 오전과 달리 작은 카페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기 시작하는데요. 카페 안 곳곳은 어느새 다양한 그림과 옷, 직접 지은 농산물과 각종 물건들로 가득 찹니다. 도대체 무슨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희 씨 카페에 모인 걸까요? 이곳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은 어떤 느낌이세요? 저도 사실 외부 행사 프리마켓 많이 달려봤는데 사실 여기 처음이거든요. 편안하고 또 판매되지 않아도 여기 이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또 이렇게 판매해서 수익금 전달하시면 어떤 일에 쓰시는 건 비밀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플리마켓.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플리마켓에 나오시면 어떠세요, 어머니는? 큰 장터보다 이렇게 소소한 데 와서 이게 사람들과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제가 이렇게 농사진 거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작은 돈을 해서 이렇게 판다는 것도 조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판매하신 수익금은 또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쓰시는 건 비밀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서로가 하시는 분들끼리 비밀이에요. 우리 작가님한테 여쭤봐야 돼. 무슨 좋은 일을 벌리고 계시길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이곳. 과연 수익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이 플리마켓의 수익금이 좋은 일에 쓰인다. 근데 그 좋은 일이 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비밀이죠? 네,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그 비밀 이제는 밝혀주셔야죠. 네,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네팔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제가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 그 네팔의 오지에 있는 학교를 하나 발견했어요. 전교생이 25명인데 히말라야 여행 중 전교생 25명이 전부인 네팔의 한 학교를 알게 된 선희 씨.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을 해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밥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학교 형편에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한 건데요. 플리마켓을 열어 매번 기부금의 10%를 기부하고 있답니다. 학교 옆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착한 기부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골목 한기층에 있는 이 파란 카페의 푸른 빛이요. 오늘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작고 아담한 카페지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 카페가 정말 큰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카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꿈꾸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닌데요.
이 카페 안에서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는 한 그녀의 희망은 오늘도 내일도 푸른 빛으로 빛날 겁니다. 앞서서 이 푸른색 간판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네요. 네. 진짜 희망찰 수밖에 없는 공간이 이런 거구나 제대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북카페에서 에세이 수업을 하고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곳인가 싶었지만 네네. 어려운 네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달마다 플리마켓을 열고 계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눔으로써 상대에게 그 희망의 감정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정말 고귀한 일이자 그 자체로서 희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연길님. 네. 저는 오늘도 치료해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색하니까 스팸 같더라고요. 속을 뻔했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요즘 스팸 문자를 많이 받는데 이런 것도 잘못해서 클릭을 하면 네. 잘못된 바이러스가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기님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따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딸아이랑 언제든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다짐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라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용석 씨도 해봐야지 다짐을 한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봉사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매번 저렇게 네. 생업도 미루시고 봉사활동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간은 작은데 희망이 하늘을 덮었어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오아시스 같다는 말씀에 왠지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면 위로받으러 찾아갈 것 같습니다. 언제나 희망 파는 가게 영원하길. 네, 너무 멋지죠. 희망을 파는 가게. 누구든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곳이니까요. 한 번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땡초님,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초록가게 예쁘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방송을 보시고 의견들 네네. 남겨주셨고요. 또 흔들린 우동. 흔들린 우동님. 우동. 네, 우동 먹고 싶네요.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좀 더 멋진 인생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고 싶네요. 명수님, 용성님도 함께 하실 거죠? 너무 멋진 말이네요.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야, 이 이거 말 좀 메모 좀 정말 하겠습니다. 너무 네. 멋지죠? 필사를 좀 해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도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희님, 봉사활동한 분들께 박수 쳐주고 싶어집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착한 시청 소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